1차 듣기 제1부분 공부해 볼게요. 함께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가 어떻게 돼요? 바로 불변의 법칙, 무엇을 놓치지 말아라? 상식 문제를 놓치지 말아라가 우리가 오늘 학습할 대주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실 듣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문제 중에서 2문제 혹은 3문제 가량이 어떤 문제예요? 바로 상식 문제예요. 그러면 상식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사실 질문만 딱 보고도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라서 녹음을 듣지 않고도 정답을 V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전략 PT 2번을 한번 볼게요. 질문을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듣기는. 질문을 보고도요. 굳이 녹음을 듣지 않고도 정답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상식 문제인데요. 한번 어떤 느낌의 질문들이 나오는지 2개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볼까요? 多锻炼对身体很有好处. 뭐라고 하죠? 많이 운동을 하면 对身体, 신체에 很有好处, 아주 장점이 있대요. 우리가 질문만 보고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죠. 그쵸?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 장점이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요. 정답 우리가 녹음 듣지 않고도 V로 체크할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상식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볼게요. 我打算去云南玩. 다시요. 我打算去云南玩. 뭐라고 하죠? 我打算 나는 계획한대요. 무엇을? 去云南玩. 운남에 가서 여행, 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할게요.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싶다 그랬죠? 바로 윈난이라고 했죠. 운남이라고 했어요. 어디예요? 윈난은요, 중국의 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거 HSK는 중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그쵸? 그래서 HSK에서 중국의 한 지명을 딱 찍고선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아닐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취 베이징 왈, 북경에 가서 놀고 싶어요. 혹은 취 장청 왈, 만리장성 가서 놀고 싶다. 혹은 취 상하이 왈, 상해에 가서 놀고 싶다. 이렇게 중국의 한 지명이 딱 나오면요. 아, 그냥 녹음 듣지 않고 정답은 V이구나 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상식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상식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상식 문제로 나왔던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환보, 환경보호는요. 要从身边小事 내 신체, 내 주변, 小事 작은 일부터 做起 하는 것이다. 즉, 환경보호는요.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거래요. 그렇죠. 당연히 굳이 녹음을 듣지 않고도 정답은 V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2 번째 바로 밑에 이 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他暑假想去云南旅游. 뭐라고 하죠? 그는 여름방학이에요. 어디에 놀러가고 어디에 여행 가고 싶대요. 지금 윈난 너무나 잘 나오는 중국 지명 중에 하나예요. HSK에서. 그쵸? 정답 당연히 V로 녹음 듣지 않고도 추측할 수 있고요. 4번째 거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笑是人要健康. 뭐라고 하죠? 笑是人要健康. 웃음은요, 시킨대요. 렌,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健康,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웃음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굳이 녹음을 들을 필요 있어요? 딱 질문만 보고도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녹음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바로 상식 유형이라는 거.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굳이 녹음을 듣지 않고도 정답은 V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이제 질문들이고 문제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먼저 볼게요. 失败是成功之母. 뭐라고 하죠? 失败, 실패는요. 成功之母,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녹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녹음 들을 필요 있어요? 없죠. 정답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아니죠? 정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속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V라고 우리는 체크하고 굳이 녹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상식 문제였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제 2번. 역시 질문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遇到危险时, 遇到 맞닥뜨리다. 무엇을? 危险时, 위험을 맞닥뜨릴 때는요. 어떻게 하래요? 要冷静, 냉정해져야 되는데요. 위험을 맞닥뜨리면 냉정해져라. 우리 이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위험한 일에 위험을 딱 마주하게 되면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질문도 우리가 굳이 녹음을 듣지 않고도 당연히 위험을 마주하게 되면 냉정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녹음을 들어봐야 되지만 녹음을 굳이 듣지 않아도 정답은 뭐로 추측할 수 있어요? V이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런 유형이 바로 어떤 유형이라고요? 상식 유형이었다는 거.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 한번 몇 개만 더 확인해 볼게요. 실전 PT니까. 문제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질문 읽어볼까요? 将来是可以改变的 뭐라고 하죠? 将来 장래, 미래는요. 可以改变的 바꿀 수가 있대요.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앞날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그쵸? 앞날, 미래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하에 바꿀 수 있겠죠. 정답은 굳이 녹음 듣지 않고도 뭐로 추측할 수 있어요? 맞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런 게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 문제 4번 한번 읽어볼게요. 大部分女人想过减肥 뭐라고 하죠? 大部分女人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想过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무엇을요? 减肥 다이어트를. 녹음 들을 필요 있어요? 없죠. 정답은요. V. 상식 문제는요. 녹음을 듣지 않고도 우리가 질문만 보고도 정답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쉽게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10문제 중에 최소 2-3문제가 상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놓치지 않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학습 1차 독해 1부분 학습 들어갈게요. 역시 주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제가 어떻게 되죠? 문장에 어떤 꽃이요? 아주 화려한 꽃, 무슨 사? 품사화로 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일단 독해 1부분 같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부분은요. 문장에 가로 빈칸이 있어요. 그 가로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채워 넣는 것이 바로 독해 1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어휘가 무엇이다?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사를 반드시 여러분이 4급, HSK 4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품사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서 몇 위로 나온다는 거요? 1위로 나온다는 거. 그쵸? 그럼 도대체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뭐래요? 부가적인 어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어의 기본, 아주 필수로 갖춰줘야 되는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죠. 기본적으로 주술목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사는 필수 성분이에요? 아니죠. 바로 부가적인 성분이에요. 부가적인 어휘라고 했죠. 그쵸? 무슨 말이냐? 사실 문장에서는요. 주술목만 있으면 돼요. 부사가 있다면 문장이 조금 더 의미가 풍부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거지요. 부사가 없더라도 주술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사는 이래서 부가적인 어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기본 문장 먼저 볼게요. 她漂亮 뜻이 뭐죠? 그녀는 예쁘다. 문장이 완벽하죠. 근데 조금만 더 문장을 완전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볼게요. 부사를 넣어서 오른쪽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她很漂亮 뜻이 뭐죠? 그녀는 너무 예쁘다. 굳이 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很 없어도 그녀는 예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문장에서 있으면 조금 더 문장의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휘가 바로 무엇이다? 부사라는 거. 그쵸?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사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문장 성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어, 수어, 목적어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부사는 어디에 온다? 바로 수어 앞 혹은요 주어 앞에 위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문 읽어볼게요. 外面突然下大雨了. 주어 어디 있어요? 外面 바깥에는 수어 下大雨了. 큰 비가 내립니다. 주어 수러 끝났죠? 근데 수러 앞에 지금 뭐가 있죠?突然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품사 뭐예요? 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요. 수러 앞에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요. 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우리가 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 일부분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요. 부사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바로 가로 빈칸이 어디요? 문장 맨 앞, 즉 주어 앞이라는 소리고요. 혹은 수어 앞에 빈칸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어휘는 바로 뭐다? 부사일 확률이 99%다. 됐죠? 주술목 기본 성분. 근데 주어 앞 혹은 수어 앞에 빈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부사일 가능성이 높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 2번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니 종신 가이샤. 다시 한번. 니 종신 가이샤. 주 어디 있어요? 너 수어 가이샤. 한번 고쳐봐라. 너 한번 고쳐봐. 문장 완벽하죠? 근데 그 수어 가이 고치다라는 수어 앞에 지금 뭐 있어요? 종신 다시 새롭게 수어 앞에 있죠? 바로 뭐예요? 부사라는 거. 그쵸? 오케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예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독해 일부분 가로에 이제 가로 빈칸에 어휘 채워 놓는 이 유형에는요.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먼저 문제를 풀 때는요. 빈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은 잠깐만 좀 내려놓고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보세요. 한번 볼게요. 빈칸 없으니까 뒤에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비에 迟到 뜻이 뭐죠? 비에 하지 마. 무엇을요? 迟到 지각. 즉 지각하지 마. 늦지 마. 문장 완벽해요, 지금. 그쵸? 늦지 말아라. 문장이 너무나 완벽한데 빈칸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부가적인 어휘가 들어가면 좀 더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딱 봐도 이곳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부사 어휘가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단어를 봤더니요. 구루, 나무 새는 양사 되지 않을 거고요. 익숙하다, 후회하다, 지속하다, 이발하다 다 수로 느낌 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정답은요. 치엔완 시험에서 너무나 잘 나오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뜻이 뭘까요? 절대로, 제발, 부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누구? 비에, 바로 요 놈이죠? 비에가 많이 와서요. 묶여서 많이 쓰여요. 치엔완 비에 딱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치엔완 비에 뜻이 뭐라고요? 제발 부디 뭐뭐 하지 말아라. 정답은 그래서 무엇이 될까요? 바로 F, 치엔완이 되겠죠? 비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고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쉽게 문제도 접근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치엔완 비에 부디 뭐뭐 하지 마. 그러면요. 부디 제발 지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千万别迟到 까먹지 마세요. 예제 2번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역시 빈칸이 없는 문장은 배제하고 빈칸이 있는 문장만 먼저 살펴볼게요. 읽어볼까요? 我一定什么什么到 주어가 어떻게 돼요? 我 나는 수로는요. 到죠? 도착하다. 나는 一定 반드시 到 도착하겠다. 문장이 너무나 완벽해요. 到 도착하다라는 수로 앞에 지금 빈칸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무엇이 들어갈 가능성 크죠? 바로 부사 어휘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6개 어휘 중에 부사 찾아볼게요. 바로 준시 역시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부사예요. 뜻은요? 정시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읽어볼게요. 我一定准时到 해석하면요. 나 반드시 정시에 도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쵸? 정답은 무엇이 될 가능성 크다는 거? B가 될 가능성 크다는 거. 그래서 수어 앞에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거나 혹은 문장이 너무나 완벽한데 빈칸이 있다는 것은요. 부가적인 어휘를 조금 더 첨부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부사 어휘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구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실전 PT 한번 볼게요. 보니까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지금 빈칸 위치 잘 찾으세요. 주어, 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 있다라는 수어죠? 지금 빈칸이 어디 있어요? 주어와 수어의 중간, 그 사이에 있죠? 수어 앞이면 어떤 어휘가 될 가능성 크다 그랬죠? 바로 부사 어휘라 그랬죠? 그쵸? 해석해볼까요? 타, 그는 요, 있대요. 무엇이?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요? 做好 잘하다. 무엇을? 这件事 이 일을. 그쵸? 그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일을 잘할 능력이 있대요. 이 일을 잘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오히려
뭐 자주 뭐 이런 것들 나오네요. 그쵸? 정답. 그는 이 일을 잘할 이러한 능력이 있어. 정답은 완전, 완전 있다. 능력이 완전 있다. 됐죠? 넣고 읽어볼게요. 他完全有能力做好这件事. 해석하면요. 그는 이 일을 잘할 능력이 완전히 있다. 완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完全有能力 이 예문을 잊지 말고 기억을 꼭 해두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完全有能力 다시요. 完全有能力 뜻이 뭐라고요? 완전 능력 있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한 예문이고 지문이기 때문에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독해 일부분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사를 공부했어요.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부사다? 주술목 기본 성분에서 주어 앞 혹은요 수어 앞에 위치하는 게 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 잊지 말고 부사 문제 나오면 적절하게 대입해서 시험에서 올바르게 빠르게 정답을 맞춰보는 연습을 열심히 해볼게요. 학습 1일차 쓰기 1, 2부분 학습 들어갈게요. 일단 먼저 쓰기 1, 2부분의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는 4개 혹은 5개의 어휘가 쫙 펼쳐져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완벽히 배열하는 게 바로 쓰기 1부분이고요. 쓰기 2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옆에 제시 어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시 어휘를 사용해서 그림을 묘사해서 하나의 또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쓰기 2부분의 유형인데요. 보시면 HSK 4급은 이 쓰기 1, 2부분의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쓰기 부분을 이제 학습에 들어갈 텐데요. 큰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쓰기 1, 2부분 학습 1일차의 큰 주제는요. 중국어의 뭐를 잡자예요? 바로 기본 구조를 잡자예요. 사실 HSK 4급 쓰기 파트에서는요. 기본 구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어법 구조, 특수문장, 확장형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 순서를 알아야지만 확장형도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첫 스타트는 기본 어법 구조를 잡는 바로 주술목 이 기본 문장을 배열하는 법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양한 어법 구조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중국어는 총 몇 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13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품사를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중요한 품사별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품사가 쫙 나열되어 있죠? 중요한 거 먼저 잡아볼게요. 일단 동사 체크 중요해요. 동사는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냐? 바로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래요? 바로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그런 동작 행위의 느낌을 주는 어휘를 바로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 오다. 吃 먹다, 喜欢 좋아하다. 좋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喜欢 뭐 먹는 것들, 오는 거, 가는 거, 学习 공부하다 이런 느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느낌을 바로 우리는 동사라고 해요. 동사 밑에 바로 또 무슨 사가 있죠?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무엇이다? 조동사다.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어휘이기 때문에요. 어디 앞에 위치할까요? 당연히 동사 앞에 위치할 거예요. 조동사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능 뜻은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想 하고 싶다. 会 할 수 있다. 要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슨 사? 조동사. 어디 앞에 온다? 동사 앞에 온다. 그럼 동사 앞에다가 한번 조동사 넣어볼까요? 동사 吃 먹다에다가요. 조동사 想을 한번 넣어볼게요. 먹고 싶다. 어떻게 배열해주면 될까요? 想吃 하면 되겠죠. 공부하고 싶어는요. 想学习 만들 수 있겠죠. 조동사 어디 앞에 온다고요? 동사 앞에 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또 밑에 보시면 중요한 어휘 있어요. 바로 무슨 사? 형용사예요. 형용사도 되게 중요해요. 형용사는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바로 사물의 성질이나 묘사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을 딱 봐요.
보고서 그 사람과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쁜지, 귀여운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두꺼운지 이렇게 묘사, 설명을 하는 어휘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요. 팡 뜻이 뭐죠? 뚱뚱하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팡, 뚱뚱하구나. 또 총미,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정말 총미,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물을 보고도요 우리가漂亮,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무엇인가를 보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는 그런 느낌의 어휘를 우리는 무슨 사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조금 더 중요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품사 2개만 더 볼게요. 바로 부사와 전치사라고 하는 놈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HSK 4급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품사라는 거, 이 2개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일단 부사 먼저 볼게요. 부사는 우리가 앞선 독해 1부분에서 빈칸 채우기 어휘로 시험에서 1등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부사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쵸? 부사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어휘가 있는지. 또, 모두, 이지, 이미, 非常, 매우, 什么什么예, 누구누구도, 뭐뭐뭐도 이런 느낌. 그래서 주, 술, 목, 기본 성분을 제외한 이런 부가적인 어휘를 우리는 부사라고 한다는 것. 시험에서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중요한 어휘라는 것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바로 전치사 볼게요. 전치사는요, 어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볼게요. 전치사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종, 뜻이 뭐죠? 뭐뭐로부터, 종, 뭐뭐로부터? 느낌이 뭔가 혼자 있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요. 그쵸? 그래서 뒤에요. 무엇인가 적절한 짝꿍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로부터, 오늘 중국어로 찐티엔 넣고 만들어 볼까요? 오늘로부터 종 찐티엔 할 수 있겠죠. 2번째 전치사도 확인해 볼게요. 발음 짜이 뜻이 뭐죠? 어디에서. 또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그쵸? 또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좀 완전하게 만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만들어 볼까요? 在中国 집에서 在家그 다음 거 게 누구누구에게 역시 완전하게 만들어 볼게요. 너에게 개인이 나에게 게이워 엄마에게 게이마마 됐죠? 지금 전치사 몇 개 보면서 느낌이 딱 왔을 거예요. 전치사는 혼자 쓰이면 완전해요? 의미가? 아니죠. 전치사는요, 혼자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적절한 어휘가 붙어서 좀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서는 좀 불안정하다. 그 뒤에요, 적절한 명사를 딱 넣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2개가 꼭 함께 붙어 있어야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 있으면 좀 불안정해 뒤에 적절한 명사를 넣어서 우리는 이 형태 전치사 구를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고 기억해 주세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 살펴볼게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朋友看电影 보시면요. 주어 자리에는 朋友 친구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성 어휘가 좀 잘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어 자리 칸 보다 수어 자리에는 동사라는 어휘가 왔네요. 아, 동사는 문장의 중간 수어 자리에 참 잘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요. 마지막 맨 뒤 목적어 자리에 띠엔이 영화라는 명사가 왔네요. 그래서요.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 구조는요. 주, 술, 목이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수어 자리에는 동사 어휘가 목적어 자리에는 역시 명사 어휘가 좀 잘 온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기본 어순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하는 무슨 성분? 보어 성분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朋友看电影이라는 기본 문장에다가 수어 칸 봤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칸 완러 완이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영화를 봤는데 그 본 것을 다 봤다라는 좀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어 뒤에서 수어를 좀 보충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우리가 보어는 또 중요하게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수어 뒤에 수어를 좀 보충의 성분은 무엇이다?
보어다라는 것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앞 혹은 목적어 앞에서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올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문을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주어 어디 있어요? 벙이요. 수어 어디 있어요? 칸. 목적어 어디 있죠? 띠엔이. 수어 뒤에 철석 보어 붙었어요. 어디요? 칸, 완러. 됐죠? 근데 보니까 주어 앞에 목적어 앞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좀 꾸며주는 성분이 올 수 있대요. 즉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我的 나의 친구. 또 띠엔이 영화인데 어떤 영화요? 有意思的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앞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좀 꾸며주는 이런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관형어를 잠깐 보시면요. 我的的有意思的的 이렇게 너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잊지 않고 또 하나의 팁이에요.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 뒤에요. 너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다? 바로 관형어의 형태다. 관형어는 어디에 온다? 주어와 목적어 앞에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어를 배열할 때 어휘 뒤에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형태다? 관형어다. 어디 앞에 두면 맞겠다. 어디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두면은 맞겠다. 근데 팁! 관형어 형태가 나오면 99%는 어디 앞에 오는 관형어가 주체가 된대요. 바로 목적어 앞에 오는 관형어가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뭔지 몰라도 뒤에 더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관형어일 거야. 어디 앞에? 목적어 앞에 99%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정말 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팁이기 때문에요. 좀 이따가 문제 보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주어, 수어, 목적어도 잡았고요. 수어 뒤에 수어를 보충하는 보어가 올 수 있고 또 주어와 목적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무엇? 관형어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요. 수어 앞에 오는 성분이에요. 보시면요. 수어 앞에서 뭘? 수어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이 성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사어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수어 앞에 오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사어라고 해요. 그럼 이 부사어 자리에는요. 무엇이 온다는 거? 부사가 오고 조동사가 오고 우리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전치사구 뭐뭐뭐더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시면 수어 앞은 무슨 자리다? 부사어 자리다. 근데 이 부사어 자리 즉 수어 앞에 오는 어휘가 무엇이다?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뭐뭐뭐뭐 더 이렇게 생긴 놈은요. 수어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에서는요. 부사어가 또 올 수 있다. 즉 이런 부사 성분들이요. 수어 앞 말고도요. 주어 앞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고 계속 공부해 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쓰기 일부분 기출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휘가 몇 개로 나와 있네요. 4개로 나와 있네요. 제일 먼저 무엇을 잡아야 돼요. 바로 주, 술, 목. 기본 성분을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배열하기가 편해요. 지금 어휘가 4개인데요. 주, 술, 목 잡아야 되는데 주어, 목적어보다는 딱 잡히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수어. 수어는 여러분들이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요? 러가 있기 때문에요. 러는 기본적으로 수어 뒤에 붙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러가 있다는 것은 이 놈이 바로 수어 부분에 올 수 있겠다라는 것. 그쵸? 그래서 이 놈을 먼저 수어 자리에 배열을 해볼게요. 수어短 뜻은요. 단축하다, 줄이다라는 뜻이고요. HSK 4급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어휘예요. 수어短러 줄이다, 단축하다. 그럼 앞에 뒤에 주어와 목적어를 잡아볼게요. 무엇이 무엇을 줄일까요? 보시면 어쩌고 너가 있기 때문에 이놈은 주어 목적어보다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왕루어 인터넷,距离, 거리 이 두 놈이 한 놈은 주어, 한 놈은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쵸? 주어 목적어 잡아볼게요. 수어短러 단축하다. 왕루어 인터넷, 距离, 거리. 인터넷이 거리를 줄일까요? 아니면 거리가 인터넷을 줄일까요? 인터넷이 무슨 거리를 줄였을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쵸? 그럼 무엇이 주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왕루어.
이놈이 주어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은网络 인터넷이요. 缩短了 줄였습니다. 무엇을?距离 거리를. 근데 어떤 거리요? 人与人之间的 뜻이 뭐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좁혔다. 아,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금 줄이고 있구나. 정확히 완벽히 배열했죠. 정답 읽어볼게요. 网络 인터넷은요. 缩短了 줄였습니다. 무엇을? 距离 거리를. 어떤 거리요? 人与人之间的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줄이고 있구나. 지금 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관형어는 누구누구 앞이죠? 주어나 목적어 앞인데 99% 어디 앞에 오는 관형어가 출제가 된다. 시험에서는 바로 목적어 앞에 오는 관형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어 앞보다 목적어 앞으로 먼저 넣어봤어요. 그쵸? 정답 정확히 일치하네요. 쓰기 이 부분 공부해 볼게요. 쓰기 이 부분은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옆에 무엇이 있어요? 제시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 어휘가 꼭 들어가게끔 이 그림을 보고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쓰기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유형이에요. 보시면 일단 먼저 바로 무엇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시 어휘 그리고 제시 그림을 확인하셔야 되죠? 제시 어휘는 투어 뜻은요. 벗다. 품사는 동사예요. 그림은요. 남자가 이렇게 옷을 딱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생각나는 어휘를 많이 뽑아볼게요. 볼게요. if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if 옷 남자기 때문에 타 뭔가 몸이 좋아요. 운동선수 아닌가? 운동위엔 운동선수. 혹은 옷을 벗고 있으니까 날씨가 더운 거 아닌가요? 天气很热 날씨가 너무 덥다. 혹은 散步 산책하다. 운동 운동하다. 이런 제시 어휘 생각나는 어휘를 다 뽑아볼게요. 그리고서 생각나는 어휘를 뽑았으면 그런 어휘들을 사용해서요. 아주 단순한 주술목 기본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주어는 운동선수 같아요. 그쵸? 운동위엔 운동선수가요. 제시 어휘 사용할게요. 투어 뜻은요. 벗다죠. 수어 뒤에 저를 붙이면 진행의 느낌을 주어요. 그래서 투어져 하면요. 벗는 게 아니라 벗고 있다라는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어져 벗고 있다. 무엇을요? 목적어 if 옷을. 그래서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있다.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운동선수인데 어떤 운동선수요? 저거 운동위엔 이 운동선수가 투어져 벗고 있네요. 옷인데 몇 벌의 옷을요? 이젠 한 벌의 옷을 벗고 있다. 이러면서 조금 더 주어 목적어 앞에서 관형어 느낌을 좀 더 추가해 봤어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보시면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떨 때 벗고 있어요? 散步后 산책 후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문장 하나를 좀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散步后 산책 후에요. 这个运动员 이 운동선수는요. 투어져 벗고 있대요. 一件衣服 한 벌의 옷을. 혹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天气热的时候 뜻은요. 天气热 날씨가 덥다. 근데 的时候 뜻은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 天气热的时候 날씨가 더울 때는요. 他喜欢脱衣服 그는 옷 벗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 문장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봤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주술목 기본 문장을 배웠기 때문에요. 기본 문장으로 문장을 잡아봤지만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요. 다양한 어법 구조를 좀 활용해서 문장을 다양하고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기본 문장 구조를 배열하는 실전 문제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역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죠? 주술목 먼저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역시 수러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러가 있기 때문에요. 라진러 뜻은요. 좁혔다, 좁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수러 부분이에요. 라진러, 좁히다. 그럼 무엇을 좁혔을까요? 바로 互联网 인터넷이 拉近了 좁혔습니다. 무엇을? 아까 나왔었죠. 距离
거리를. 인터넷이 거리를 좁혔네요. 어떤 거리를 좁혔어요? 人与人之间的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좁혔다. 아까 우리 예제에서 본 예문과 거의 흡사하죠. 시험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 딱 인지할 수 있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바로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다양한 시험에 출제된 문장을 볼까요?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역시 무엇 먼저 찾으셔야 돼요. 주, 술, 목, 주어 찾아볼게요. 주어가 될 만한 거 딱 눈에 보이셔야 될 거예요. 바로 大家 모두가 술어 러 있죠? 다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러 하면요. 말했다. 그럼 大家 모두가 단러 말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될 만한 거 딱 봐도 더는 안 될 거고 또 모두 부사죠. 그럼 목적어는 意见和看法 요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네요. 의견과 看法 견해. 그럼 주술목 잡혔어요. 읽어볼게요. 주술목만. 大家 모두가 단러 말했습니다. 무엇을? 意见和看法 의견과 견해를. 됐죠? 그러면 自己的 바로 요 더가 있는 이 관형어 형태는 어디 앞에 올 가능성 커요? 목적어 앞에 올 가능성 크기 때문에 목적어 앞에 넣어볼게요. 自己的意见和看法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어울리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요는 바로 뭐예요? 부사죠. 부사 어디에 오죠? 수러 앞에 온다고 우리가 앞서 계속 공부했어요. 수러 앞 단러 말했습니다. 앞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시작. 大家또 모두가 모두 단러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自己的意见和看法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잊지 말고 체크할게요. 주어, 수러, 목적어를 배열한다. 그리고 더 형태의 관형어의 형태가 있다면 목적어 앞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까지 배열을 했는데 또 다른 단어가 남았다. 그럼 대부분 뭐일 가능성 크다? 부사일 가능성이 크다. 부사는 어디에 온다? 수러 앞에 온다. 여러분이 이 공식만 잊지 않으시면요. 문장을 굉장히 쉽게 배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